20분 정도에 끝날게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분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프린트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 그 20분 더 한다고 죽지 않아요. 자,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다고요. 설립하죠? 설립할 때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기 부동산 가지고 설립할 수도 있고 새 들어서 설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립 시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 몇 프로 초과? 50% 초과는 뭘로 본다? 틀리죠?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설립 시 부동산이 없으니까 13개 부동산 등이 뭐야? 13개 취득세 과세물건 장부상 총 합치는 거야. 그럼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100억이야. 13개를 합쳐보니까 부동산 등 합계가 비상장회사 총재산이 100억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13개 취득세 과세물건 총재산 중에 부동산을 골라내는 거예요. 13개를. 그래서 원칙은 뭐다? 과점주주는 50% 초과죠? 50% 초과는 부동산 등을 뭐만큼? 지분 비율만큼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아니지만 본다. 과세하죠? 그럼 지분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60억이야. 60억. 지분 비율이 그럼 50% 초과죠?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 그럼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60억. 그럼 세율은, 세부담률은 나중에 배워 2%야. 2%.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2%를 과세한다고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나오겠죠? 2%만 내. 이거는 주식은 등기할 수 없는 거죠. 등기가 안 되니까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주식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요. 뭐땀시 과점주주는 첫 번째 몇 프로 초과? 50% 초과는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뭐한 걸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2%만 과세하는 거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될 때 부동산이 없잖아. 없죠?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법인장부상. 이게 부동산 등이야. 부동 13개 합계. 이게 있어야 취득세 계산이 지분 비율만큼 들어간다고요. 또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있더라도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왜 설립 시는 안 봐? 투자하라 이거지.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하세요. 취득세 안 걷겠다. 그 뜻이에요.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그죠?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좌우간 설립시란 말만 들어가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부동산 등이 없으니까. 부동산 등이 있더라도 뭐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다면 법인이 취득세를 냈겠죠? 과점주주에게 또 과세하면 이중 부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립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요. 설립말만 들어가면 투자 많이 하라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책으로 들어가죠. 과세대상. 자, 밑에는 뭐다 이제? 위에 박스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거죠? 알기 쉽게.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토지는 여러분들이 파란 거 공간법 배우죠? 지적법에서 112쪽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몇 개 지목이에요? 28개. 지적법 28개 땅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세법은 무슨 토지를 말한다? 항상 사실상. 공부상 하면 틀려요. 미등기 토지도 취득세를 낸다고요. 사실상 토지. 공부상 토지 하면 틀려요. 사실관계를 따지므로.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물이다. 건축물 세 글자예요. 그럼 1번은 뭐다? 자, 2번은 법조문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을 합쳐서 건축물이라 그래. 그럼 기역은 뭐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오른쪽에 박스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네요. 오른쪽 박스 1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첫 번째 밑줄 그어요.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지붕은 필수예요. 이 학원 건물이 뭐다? 건축법상 건축물 수없이 많겠죠? 이거를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줄여서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건축법상 건축물.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등등등 이런 거. 자, 그 다음 2번. 2번은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길잖아.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과 떨어진 거야. 독립된 시설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독립된 시설물 6글자로 줄여서. 자, 이렇게 점점점점 많이 나올 때는 항상 세법은 첫 번째 점만 기억하면 돼요. 다 과세한다는 겁니다. 무슨 시설? 레저 시설 즐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를 취득했다? 수영장, 건물과 떨어져 있어요. 스케이트장. 그리고 까만 거 골프 연습장은 모든 골프 연습장이 아니라 뭐다? 20타석 이상 소규모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를 안 내요. 세 가지가 뭐다? 레저 시설이다. 그래서 건물과 떨어져 있다면 뭐다? 독립된 시설물. 그 다음 3번은 밑에요. 이제 3번은 밑에는 뭐다? 건물에 딸린 거, 붙어 있는 거야. 건물에 딱 붙어 있는 거를 뭐라 그래? 딸린 시설물입니다. 열거된 거는 과세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항상 첫 번째 승강기. 건물에 붙어 있죠?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승강기는. 대표적으로 승강기는 뭐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강시설. 여러분들 학원 올라올 때 걸어서 올라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아이고, 걸어서만 올라오네. 여기는 참 좋은 학원이에요. 2층은. 그죠? 다른 데 가면 학원이 8층이야. 꼭 지각해. 알아들었나요? 여기는 2층. 얼마나 좋아. 단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뭐를 기억하면서 올라와야 돼? 이 엘리베이터는 옛날에 건물과 함께 취득세를 냈구나. 엘리베이터를 보는 순간 옛날에 건물 취득할 때 포함해서 취득세 냈구나. 기억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또 하나. 부착된 금고. 요 정도. 부착된 금고. 밑줄 긋고. 밑에 중간에 부착된 금고 나와 있어요? 건물에 딱 붙어 있잖아. 부착된 금고. 어디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요? 은행. 그래, 은행 가서 딱 반드시 확인할 거는 뭐다? 부착된 금고를 째려봐야 돼요. 째려보면서 뭐다? 옛날에 건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냈구나. 부착된 금고. 은행 가서 꼭 확인하라고요. 모르면 물어봐. 은행원 앞에 부착된 금고 어디 붙었냐고. 한 번만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보면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건물에 붙어있는 이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열거된 거는 다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과세한다. 알아들었나요? 과세. 그 다음 독립된 시설물도 열거된 거는 취득세를 과세. 딸린 시설물은 건물에 포함해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5개죠? 자, 차량. 자, 차량의 정의는 원동기에 밑줄 긋고 엔진. 원동기 앤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모든 기구가 차량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가끔 어떻게 물어봐? 차량이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려요? 원동기 앤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그 차량도 있고 피견인차, 트럭에 끌려가는 거죠. 엔진으로. 궤도가 뭐예요? 궤도는 기차. 이런 거. 원동기로 끌려가잖아요. 엔진으로. 오토바이는 차량이다 아니다? 오토바이도 엔진으로 끌려가는 거죠. 엔진. 그럼 차량이야.
근데 중국집 오토바이 이런 거는 과세 안 해요. 50cc 미만은. 그 스쿠터인가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 거. 그런 거는 취득세 안 내요. 법적으로. 그래서 차량은 그렇게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기계장비. 기계장비입니다. 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주로 중장비야. 건설공사용, 화물하용용. 우리가 건설공사, 아파트에 가면 뭐가 딱 서 있어, 기계가. 타워 트레인 이런 거 취득세 내는 거죠. 지게차 뭐 이런 거 다 취득세 내는 거요. 건설공사용. 그 다음 화물화용용. 부두나 공항에 가면 물건을 실어 오르는 큰 장비가 있죠. 그 다음 광업용. 광산에 가면 도로를 뚫는 그 기계 주로 중장비예요. 이런 게 과세 대상이다. 기계장비. 기계장치 하면 틀려요. 기계장비. 기계장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공장 가면은 뭐가 기계장치 돼 있어? 선반, 기계 깎는 거 딱 장치돼 있죠? 기업의 세제 지원을 위해서 기계장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천장에 가면 뭐가 있어? 호이스트 이런 거 딱 붙어 있는 거, 장치된 거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밖에서 대부분 뭐다? 움직이는 중장비가 대상이다. 기계장비. 뭐에 속지 말자. 기계장치 하면 틀려요. 비 끝자가. 비하면 탤런트 누가 생각나? 비하면 카수비. 카수비는 원래 불규칙하니까 장이 안 좋아. 장비.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임목.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법에서 등기를 다시 할 수 있죠. 등기된 나무. 등기된 나무도 임목도. 그 등기된 나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필수가 땅 위에 지상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지상의. 과수목, 중목, 임목을 말한다. 땅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와 분리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땅과 떨어진 묘목이나 원목이나 가식한 나무, 땅과 떨어져 있는 거는 등기를 못해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상의. 됐어요? 자, 그 다음 각종 권리 몇 개? 7개. 자, 고등어가 아니라 뭐다? 광어. 광업권. 법에 의해서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비싸 싸요. 비싸. 자, 그 다음 어업권도 뭐다? 법에 의해서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싸요. 대부분 이런 분들의 복장은 뭐다? 잠바 차림에다 장화 신고 다녀. 장화 신고 다닌다가 부자들이야. 저기 노량진 수장 가면은 뭐다? 그 횟집이 있죠, 그죠? 노량진 수산시장 다 장화 신자잖아. 돈 엄청 벌어요. 하루에 매출액이 막 1000만 원도 돼.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신건물로 이사 안 가려고 그러죠? 입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막 집회하고 그러는 거야. 다 뭐 신고 다녀? 장화 신고 다녀. 부자들이에요. 이렇게 넥타이 차면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장화 신고 다닌다. 부자들은 대부분. 자, 그 다음 밑에. 자, 3번, 4번, 5번. 다 특징이 뭐다? 회원제.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네, 이거 다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제. 회원제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5번에 옆에 보면 까만 거다. 회원제예요. 다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싸 싸요. 비싸지. 국민들의 98%는 한 번도 취득 못하고 사망합니다. 회원제.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승마회원권도 회원제예요. 다 회원제라고요. 말 타는 회원권. 자, 그 다음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종합이 붙어야 돼요. 이거 강남에 주로 있잖아. 2개 이상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헬스도 있고 그죠? 수영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등등등. 종합 비싸요. 종합 이렇게. 목욕도 하고 이런 데 가서. 때 누가 밀어줘? 남자가 밀어줘? 여자가 밀어줘? 알아서 판단하고. 마사지 남자가 해 여자에게. 여자분이 갔다. 남자가 원하면 마사지 남자사가 와요. 알아들었나요? 힘이 세다고요. 콱콱 눌러서 기절시켜. 자, 그다음. 자, 7번. 요트 회원권. 여기 회원제예요. 스키장 회원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고요. 자, 1번 한번 풀어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문제 나오는 거는 풀 수 있는 한도까지만 풀어요. 자, 1번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봐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열거된 거 13개가 아닌 게 답이죠? 뭐가 답이에요 이거?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할 때 무슨 세금을 내야 돼? 등록 면허세. 소유권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1번 콘도, 3번 골프회원권, 4번 승마회원권, 5번 토지죠?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열거되지 않는 거. 자, 넘어가죠. 자,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116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자, 1번 포인트가 뭐다?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두꺼운 글씨.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가 낸다. 소유자를 우리는 뭐라고도 옆에 적혀 있어요? 양수인이 내는 거죠? 사실상 취득하면 양도인이 아니라 누가 낸다? 양수인. 근데 왜 소유자가 나와? 소유자는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양수인이 아니잖아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지목변경. 토지 소유자가 내죠.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건물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는 무슨 취득일 때 내는 거다? 간주취득. 양수인은 뭐다? 사실상 취득했을 때 원시 승계 이런 거. 자,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승계 딱 4가지 또 나왔네. 회사에서 만드는 거 몇 개? 4개. 4개 이거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자, 뭐라고 나왔어?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승계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회사는 원시라 그랬죠? 차량가액이 높아져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킨다. 그래서 4가지는 원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는 해당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가나요 이제? 의제 납세 의무자. 자, 1번 주체구조부. 주체구조부가 뭐야? 건물을 얘기해요. 주된 건물.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3글자로 누가라 그런다? 건물주.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주. 주체구조부가 건물이니까 취득자는 건물주. 그럼 칠판 봐요. 건물주가 이런 건물을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임대하죠? 임대합니다. 임대해. 은행에게 임대해. 그럼 은행은 임차인이네. 은행에게 임대했어요.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건물에다가 1층에다가 뭐를 설치합니까? 부착된 금고, 딸린 시설물이죠? 설치했다. 설치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수의 일부분입니다. 개수했다는 용어를 써요.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나는 거를 개수라 그래요. 열거된 거. 그러면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뭐다? 건물 가액이 증가되죠? 건물 가치가 증가되잖아요. 건물 가치가 증가돼요. 그럼 얘 부착된 금고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은행일까요? 건물주일까요?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다. 은행은 뭐다? 부담자일 뿐이다. 항상 세법은 뭐만 법으로 정해놨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부착된 금고등을 설치할 때는 건물주, 길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로 뭐에 속으면 안 돼?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착된 금고는 누구 거야? 은행 거지? 누구 보고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래서 법은 건물주. 그럼 건물주는 반발하잖아. 내 것도 아닌데 왜 취득세를 내냐? 반발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죠? 증가됐으므로 부착된 금고는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건물 가치가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취득한 걸로 법을 만들었어?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두꺼운 글씨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함께. 여기에 함께는 뭐다? 건물과 함께.
그래서 두 번째 줄은 뭐다?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다. 즉 가치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은행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설한 자는 부담자일 뿐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건물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게 빨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이거죠.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용이하죠. 그럼 이게 50층 빌딩이라면 은행이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죠. 어느 유닛 들어오더라도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절대 이 지문은 뭐에 속지 말자. 과점주주에 가설한 자에 속지 말자. 가설한 자는 부담자만 될 뿐이에요. 누가 부담하든 신경을 안 쓴다. 가설한 자. 과점주주 아까 배웠죠? 과점주주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어? 뭐를 취득했어? 주식을 50% 초과하면 취득으로 본다. 그럼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 돼?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취득세 거둘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에 미칠 거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거기 뭐가 생략된 내용이야? 이거 지분 비율 60억이 아니라 지분 비율이 예를 들어서 60%라면 그죠? 총 재산이 100억이죠? 지분 비율이 60%라면 과점주주잖아.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지분 비율이 생략된 용어라고요. 법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용어다? 지분 비율. 그럼 60억이라면 100억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60억. 2% 곱하면 취득세가 나오죠. 그 얘기.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오른쪽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이고 설립시야 설립후야. 설립시. 설립시는 돈만 있잖아. 부동산이 없죠?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해요. 부동산이 있다면 법인에게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설립시 투자를 많이 하라 이거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안 걷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자, 칠판 봐요. 이거는 외국 겁니다. 외국 소유물이야. 외국 거예요. 갑돌이가 이거를 산 게 아니라 임차합니다. 대가를 주고. 임차에. 왜 임차할까요? 임차하는 이유.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려고. 그래서 임차해서 을돌이에게 대여합니다. 대여해요. 그럼 법상 납세의무자는 너다. 외국인에겐 세금을 못 걷어요. 수입하는 자다. 갑. 이용자도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수입자가 들어갔을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입하는 자. 왜 수입해요? 외국자가 들어갔어요. 왜 수입하나요? 직접 사용에 미칠 걷고 대여. 대여. 이용자에게 대여 수입할 때는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꼭 구분해야 돼요. 본다. 그럼 이거 진짜 주인은 누구야? 외국 거잖아. 임차한 거니까 빌려온 거잖아요. 그럼 수입하는 자는 반발하죠? 주인은 누구야? 외국 거야. 근데 법은 이해가 이득을 챙기죠? 이득을 챙기니까 외국 거지만 법상 납세의무자는 꼼짝 못하게끔 파란 글씨 뭐다? 수입하는 자. 이거 파란 글씨예요? 보라색이에요 이거? 파란 거예요? 나 생명 아니에요? 수입하는 자.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사실상 취득이죠? 자, 칠판 봐요. 상속받으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내야 된다? 취득세. 그럼 누가 낸다? 두꺼운 글씨 뭐만 알면 돼? 상속인 각자만 내면 돼. 기타는 상속인 각자. 자, 그 다음 6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요.
6번. 자, 6번. 3번 출제됐어요. 주택법. 법이 주택법.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만들죠? 우리가 여기 보세요. 분양광고 내잖아요. 분양광고, 분양가가 싸. 주택법, 주택조합은. 어? 이런데 분양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분양 신청하면 집이 언제 지어질지 몰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분양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막 소송을 걸어. 어떤 분은 이런 주택조합에 뭐다? 조합으로 가입해서 돈을 투자하죠. 그죠? 15년 만에 아파트가 완성돼. 그럼 완성될 때는 추가 분담금을 막 나와. 그래서 막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런데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 의해서 뭐가 들어갔다? 재건축. 재건축 등이 들어갔지. 뭐 속이면은 알 필요도 없고요. 재건축. 자,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재건축에 들어가요. 재건축은 공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이다. 재건축은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죠. 천세대. 천세대 재건축이 들어가. 그럼 조합을 결성하죠? 조합장이 탄생하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 조합장이 뇌물 먹어서 구속되죠? 제가 옛날 15년 전에 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조합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나 이때 조합장 했어야 돼. 그럼 이 조합장 50억 먹고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딱 지금은 나왔다. 딱 2년 살고 나오더라고요. 50억 먹고. 그런 장사 해요 말아요? 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1000세대만 짓지 않고 용적률을 늘려서 200세대 예를 들어서 더 지어. 수익사업이니까. 그럼 200세대는 이거는 일반 분양분이죠? 일반 분양하고 일반 분양분이에요. 이해가 청약제도를 통해서 당첨시키죠? 이런 게 당첨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로또가 되는 거예요. 로또가. 그럼 1000세대는 조합원 거죠 이거? 원래. 그래서 1000세대는 조합원이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 그럼 200세대는 조합원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취득세를 내야 돼. 원래 1000세대는 조합원 거죠? 조합원이 내고 요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는 제외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낸다? 분양받은 자가 냅니다. 자, 그래서 6번.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1000세대죠? 누가 낸다? 조합원. 조합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새 아파트가 되면.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거 일반 분양하는 거. 일반 분양하는 거는 조합원에서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조합원 게 아니니까.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마지막 줄.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기초는 9번까지만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 기초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9번. 배우자가 누구예요? 배우자는 알죠? 직계 좀비속이 누구예요? 부모님, 자녀를 얘기하죠? 즉 핏줄을 얘기하는 거야. 핏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 자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시킨다고요. 대부분 이전은 부자들은 누구에 시켜? 자녀에게. 그죠? 또는 누구에게도 이전시킬 수 있어? 배우자에게도. 이전시켰죠? 그럼 자녀와 배우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들어요. 여기서. 그래서 가족 간의 이전은 딱 두 가지야.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해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가족끼리 이전은 뭐다? 돈을 안 받고 넘깁니다. 원칙은 뭐다? 무상입니다. 원칙. 그래서 지금부터 무상을 뭐라 그래요? 증여. 증여래요. 증여.
증여라고요. 원칙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단 입증하죠?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은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뀝니다. 딱 두 가지예요. 가족 간의 이전은 뭐다? 공짜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9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이전은 공짜로. 그럼 여기 봐 이제. 배우자끼리 배우자 앞에 줄 수도 있죠? 그럼 배우자도 뭐다? 증여입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도 물어볼 수 있잖아. 이불 속에서 돈을 주고받았는데요.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나 돈 나간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 증명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세금이 달라져. 취득세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세율이 다릅니다. 유상은 하나, 둘, 셋, 최대 4%까지 적용하고 증여는 일률적으로 3.5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4% 빼고는 무상이 많이 나오죠. 증여가 유상이 덜 나와. 그럼 4% 빼고는 유상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대가 지급을 인정하네. 증여. 자, 두 번째 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밑에 딱 적. 유상은 뭐다? 돈 나간 사실이 입증되는 거래입니다. 입증. 증명되는 거래.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증여란 단어를 안 쓰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그럼 1번이 뭐다? 공경매. 자, 칠판 봐요. 갑돌이 부동산이 공매당했어. 갑돌이 부동산이 경매당했죠? 누가 취득했어? 가족이 취득했어.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공경매. 공경매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락대금 공매가격이 지출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갑돌이가 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 알아들었나요? 이거를 가족이 취득한 거야.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가족이 취득하면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 유상.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나왔다. 드디어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포인트가 뭐다? 교환에 밑줄고. 교환. 교환이에요. 아버지의 토지와 가족의 건물을 어떻게 했다? 교환. 교환은 뭐라 그랬어요?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교환은 항상 뭐라고 답해야 돼?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어떤 거를 교환해야 돼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거를. 그래야 정부가 알죠. 필요 없는 거 하면 틀려요. 부동산을 교환해야 돼요. 필요한 거를. 그래야 정부가 아니까. 자, 그 다음 4번 두꺼운 글씨. 뭐야? 맞잖아 이거. 부동산 등을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언행에서 증명됐다. 입증했죠? 돈 나간 사실 입증했다. 기억만 알면 돼. 뭘로 증명했어? 소득으로 번 걸로. 소득으로 증명하면 세무서에서 확인이 되죠? 번 거를 소득으로 증명하면 돈이 나간 걸로 본다. 유상.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라고요. 기초. 가족 간의 거래는 무조건 무슨 취득이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3.5% 걷어가요.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 돈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1%, 2%, 3%로 갈 때는 증여보다 덜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확정이에요. 그러나 증명하면 무슨 취득으로 본다고요? 유상.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유상으로 가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했네요.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넘기면 마지막 부분 뭐가 나와 있나요?
취득 시기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오늘 프린트. 자, 프린트로 정리하자고요. 지금 뭐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를 배웠네요. 한 장짜리 세 번째 칸. 납세 의무자 복습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1번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는 매수자다, 매도자다. 매수자, 매도자 하면 틀려요. 2번 주체구조부 지금 찾지도 못해. 지금 한 장짜리에요. 이거 오늘 정리하는 거.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간주. 세 글자로 줄여서 건물주. 그 다음 간주 취득은 상계 아니죠? 변경했잖아. 참고로. 그럼 변경 시점의 소유자고. 이거 있잖아. 건물에 개수했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간주 취득 등. 적어도 되고, 간주 취득은 사실상 취득자가 없어요. 변경했잖아. 지목 변경 이런 거. 그 다음 주택조합이 조합 원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외국자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뭐다? 수입하는 자.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 7번 아까 했죠? 그 다음 8번까지만 알아. 9번은 3, 4월 달에 9번. 8번이 뭐다? 배우자, 직계, 좀 가족 간의 취득은 무조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대가지급을 그러나 증명하면, 증명이라고 적어. 화살표 옆에. 증명하면 공경매, 파산선고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돈 나간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죠. 공경매 이런 거는 무상이 아니라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와 똑같은 거예요. 상속은 상속이라고 물어볼 때만 상속이라고요. 무상은 뭐랑 똑같다? 증여. 증여 똑같은 용어예요. 무상은 상속과 증여가 있잖아요.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을 하고요. 자, 취득 시기. 오늘 마지막 부분이네요. 8번까지 배웠어요. 기초. 9번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라고. 너무 많이 배우면 쓰러져요. 기초 과정이다.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무슨 시기? 취득 시기. 취득이 뭐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이죠? 시기가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 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취득일. 취득하는 첫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될까요? 첫날이 결정되는 이유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법정 신고기한이 뭐다?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 하루만 늦더라도 가산세가 붙어요. 뭐 결정하려고? 60일. 그래서 첫날이 결정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날에다가 60일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결정하려고?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다? 취득 가액. 취득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날짜가 결정되면 가격이 결정된다. 이 가격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취득세는 취득일 날 뭐가 성립한다? 아침에 배웠죠?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이거 성립 시기 아침에. 취득세는 취득세 물건을 뭐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취득 시기는 세 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60일을 결정하려고. 두 번째는 가격 결정하려고. 세 번째는 이날 뭐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성립시기다. 그래서 성립시기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취득할 때 성립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딱 하나만 알고 수업을 마쳐야 돼. 취득은 소유권 취득이죠? 취득의 구분은 몇 개야? 4개. 아까 배웠잖아요.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간주. 4가지가 있죠? 그럼 기초과정에서 오늘은 뭐만 알면 된다? 유상. 항상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유상, 무상 구분해야 돼요. 무상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층이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3가지.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교재 봐요. 유상. 자, 원인이 뭐다? 유상의 유상. 유상 나와 있잖아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고요. 그냥 오른쪽 2번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은 유상, 오른쪽은 뭐라고 나왔어요? 쭉 2, 3, 4까지, 오늘 2, 3, 4까지만 한 장 넘겨요. 122쪽 무상. 122쪽 무상이잖아. 자, 여기 무상만 알면 돼.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징여. 징여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요? 징여. 무상은 기억. 뭐다? 계약일. 계약서를 쓴 날. 그래서 징여 받으면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야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무상은 뭐라고요? 징여. 그럼 취득일은 언제라고? 파란 글씨 계약일. 무상일 때는 찾았어요? 122쪽. 계약일. 자, 다시 앞으로 와. 그럼 유상을 이제 분석해야 돼요. 그래도 유상만 알면 나머지는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무상. 자, 칠판 볼까요? 1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일반적인 취득. 일반적인 취득은 주로 어떤 거예요? 개인 간의 거래다. 개인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서를 제출해서 지자체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개인 간의 부동산을 팔면은 계약서를 갖고 지자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취득했다고 검증 절차를 받아야 돼요. 누가 검증 절차를 밟아주나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가 끼면 그래서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는 절차가 있어요. 중개사법에서. 거기서 배우고요. 그럼 대부분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첫 번째, 계약금 주죠? 계약금을 줍니다. 지급일. 그 다음 중도금 주네요.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을 주네요. 잔금 지급일. 이런 잔금 지급일. 그 다음 등기 마치고 등기 접수일을 지방서에서는 등기 등록일.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료됩니다. 그럼 취득일은 원칙이 뭐다?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잔금 기준이에요. 등기는 예외입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세금 계산을 출발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자, 그럼 잔금 기준이죠? 잘 들어요. 잔금은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다? 계약서를 인정해. 계약상. 하나는 실질 준 날만 인정해. 취득세는 이렇게 2가지가 있어. 이렇게 계약서를 인정해주고 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질 준 날을 인정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그럼 개인 간의 거래죠? 뭐 들고 지자체로 들어가서 신고한다? 계약서 들고. 계약서 들고 신고하면 창고에서 바로 날짜를 보죠? 계약서에 찍혀있는 날을 보고 취득일을 인정해버려요. 개인 간의 거래는 일일이 실질 준 날 확인하기가 불가능해. 그럼 내가 이제 취득세를 신고하러 가죠? 뭐 들고 신고하라고 가? 계약서, 매매계약서.
그럼 거기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찍혀있죠. 그날이 취득일이다. 하루 일찍 줬는데요. 인정을 안 해요.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해.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뭘로 따진다? 계약상만 따진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예를 들어서 5월 8일이야. 실질 하루 일찍 줬어. 그래도 개인 간의 거래는 이날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서로만 확정을 시켜. 하루 일찍 줘주더라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책에 일반적인 거래,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에 적어. 개인 간의 거래. 일반적인 거래는 대표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뭐를 인정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자, 기초는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기초는 여기까지가 기초라고요. 기초.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2번. 기초를 알아야 이제 3, 4월 이제 중급 강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뭐다? 이제 사실상. 꼭대기. 자, 이번에는 계약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뭐라고 찍혀 있어요, 거기?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래입니다. 객관적인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거 딱 적어요. 객관적이다. 속일 수가 없는 거래요. 객관적이란 뜻은 뭐다? 잔금 지급일을 뭐다? 사실상 확인되는 거래요. 확인되는 거래. 객관적과 일반적이 두 가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잔금 지급일이 뭐만 쓴다?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을 쓴 이유는 뭐다? 잔금 지급일을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속일 수 없는 거래는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만 쓴다. 그럼 딱 5가지가 있어요. 현행법에서. 약자 적어볼게요. 국수, 먹으러, 공판장으로 갑니다. 국수, 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절대 계약상을 안 쓴다. 사실상만 쓴다. 이유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외공판법 또는 국세공판법 선생마다 약자가 달라요. 국이 뭐다? 자, 1번 국 기역 박스 별 하나 딱 붙이고 5개. 5개는 절대 계약상을 안 쓰면 안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잖아. 여기 무슨 시예요? 네? 고양시. 갑돌이가 고양시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죠. 고양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됩니다. 실질 준 날 속일 수가 없는 거요. 국가 등.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뭐다? 수입의 동그라미. 그럼 수입하면 수입면장이란 장부가 있어. 수입면장에 보면 날짜도 있고 가격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외국 수입 속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디귿 공매 옆에 경매도 적어요. 공경매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경매로 취득하면 날짜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완납일. 공경매로 취득하면 경락대금 완납일이라는 용어를 쓰죠. 경락대금 완납일은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법원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경락대금 완납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공경매는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경락대금 완납일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 판결문은 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소송이 끝났어요. 과로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줍니다. 어떤 판결문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뭐다? 확정된 판결문에 비출 거라고요. 근데 이게 거기는 없지만 이게 확정된 판결문이에요. 확정된 판결문은 날짜와 가격이 찍혀있죠?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판결문 앞에 적어요. 리을 앞에 확정된 판결문이다.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법인장부의 장입니다. 법인장부로부터 취득하죠. 법인은 거래가액을 장부에 기록하잖아. 증명하면 믿어준다. 언제나 사실상 법인장부에 저는 약자 뭐 적었어? 장. 이거 법인장부예요. 자, 칠판 봐요. 봐요.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죠?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 속일 수 없죠. 분양대금 완납일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장금 지급일. 그래서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뭐만 쓴다? 사실상. 이유는 잔금 지급일을 국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2번 세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 3번은 뭐다? 공경매, 법원이나 공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네 번째도 법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법원. 그 다음 법인장부는 법인장부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다. 속일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잘 봐요. 그래서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뭐만 쓴다? 계약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명 독수리 오형제예요. 이해만 사실상. 개인 간의 거래는 속이잖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뭐를 인정한다? 계약상만. 자, 그럼 이런 경우다. 여기 5월 8일이죠? 1번은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야? 5월 8일.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 취득일은 무조건 언제야? 5월 7일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실상만 쓰고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상만 써요. 왔다 갔다 안 해요.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거 5월 7일, 5월 8일 아니에요. 5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뭐다? 5월 8일. 이해에 해당되면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5월 7일. 딱딱 떨어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뭐가 있어요? 연부 취득 3번. 여기까지 하는 거. 연부 나왔다. 연부란 단어가 나왔죠? 연부가 뭐다?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할부가 아니에요. 그럼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썼을 때 연부라 그래요. 2년. 연부는 2년. 용어사전 나왔네. 오른쪽 용어사전 쭉 읽다 보면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 그럼 항상 연하면 어떤 년이 떠올라야 돼? 2년. 3년 하면 안 돼요. 그럼 연부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다? 나왔다 앞에.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1번, 2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연부가 들어가야 돼. 1번, 2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절대 뭐에 속지 말자? 계약상에 속지 말자. 자,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썼다고요. 그럼 무슨 거래요? 2년 이상이니까 연부 거래에 들어가네요. 그럼 왜 여기는 사실상만 붙었어요? 왜 계약상이 안 붙어요? 연부 거래는 주로 누구랑 취득하는 거예요? 누구랑? 주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개인 간의 거래는 5년 쓰는 법이 없어요. 이 건물을 팔잖아요. 개인 간에. 그럼 짧은 시간 안에 잔금까지 주고받아요. 5년 쓰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면 덩어리가 크죠? 2년 이상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5년 썼다. 500억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누구로부터? 고양시청으로부터 갑돌이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거는 왜 사실상만 쓴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그래서 5년 썼으면 한 번에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연으로 나누니까 100억씩. 100억씩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억. 몇 번 주는 거예요? 5번. 이러한 법이 없다면
취득세는 몇 년 기다려야 돼? 5년하고 60일 기다려야 돼. 그러면 과세관청은 취득세 뜯기죠?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므로 법은 줄 때마다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취득세를 이럴 때는 몇 번 낸다고요? 5번. 그래서 이날을 법조문으로 뭐라 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서 취득세를 몇 번 낸다? 5번 내는 거예요. 왜 사실상이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니까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연하면 무슨 년? 2년. 그럼 2년은 어떤 년이라고 그랬어요? 약자로 사연이 많은 년. 기억연하면 큰일 나요. 연하면 2년. 2년은 어떤 년? 사연이 많은 년. 기억연하면 큰일 나. 암기하지 말고 100억 줄 때마다 연부금 지급일이 확인되죠? 누구로부터? 고양시청으로부터 확인되는 거래.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원칙. 그 다음 다 원칙이에요. 단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가 빠를 수 있죠?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가 빠르면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빠른 날이 뭐다? 취득일은 등기 등록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잔금 전에 등기가 들어가죠? 선등기. 그럼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등기일. 잔금 전에 등기가 먼저 들어가면 빠른 날이 된다고요. 등기가 빠르면 항상 취득일은 등기 등록일이에요. 자, 이게 몇 번이다? 4번. 4번이잖아. 등기 등록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 1번, 2번, 3번. 포인트는 뭐다? 취득일 전. 취득일 전에 등기를 했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없어지면서 뒤에 지문은 뭘로 나온다? 등기 등록일. 자, 밑에 한 문제만 풀고 수업 마칠게요. 답 보지 말고 동그라미 한번 해봐요. 답을. 확인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복습 한번 해보자. 밑에 확인, 중간중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밑에 문제. 그럼 넘기면 이제 오지선다행이니까 1번부터 5번이 나왔겠죠. 그죠? 자, 다시 앞에 해요. 같이 해요. 자, 누가 취득했다? 개인이. 포인트.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취득 시기가 빨리 120일 쪽 날아와요. 왜 책을 자꾸 넘기나요? 그죠? 봤어요? 그럼 이거는 가로로 풀어야 돼? 문제를 세로로 풀어야 돼? 세로. 개인 대 개인이 동그라미. 그 다음 개인 대 법인이야. 법인. 알아들었나요? 가로로 풀면 안 돼요. 그럼 개인 대 개인이잖아. 첫 번째는. 알아들었어요? 개인 대 개인은 취득일이 무조건 뭐야? 계약서를 인정하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 11월 며칠이야? 20일. 따로 풀어야 돼요. 그 다음 등기 접수를 꼭 봐야 돼. 등기 접수일이 밑에 며칠이야? 11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야? 11월 18일이 취득일입니다. 빠른 날. 자, 다음 오른쪽은 뭐죠?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죠? 법인은 무조건 뭐를 찾아야 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언제야? 9월 30일. 등기 접수일이 11월 18일이죠? 빠른 날이 언제예요? 빠른 날이 9월 30일. 그래서 11월 18일과 9월 30일이 답이네. 몇 번이에요, 답이? 3번. 3번이라고요. 잘못하면은 쟁일 봐야 돼요. 이렇게 개인 따로 풀고 법인 따로 풀어야 돼요. 자, 마무리 짓고 이제 오늘 수업 마쳐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죠. 자, 세 번째 시간은 납세의무자를 배웠네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남의 건물에 은행이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죠. 설치하는 순간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므로 법은
누가 납세무자다. 건물주. 가설한 자가 아니죠. 건물주를 우리는 길게 뭐라고 말씀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그 다음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1000세대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내가 낸다. 누가 낸다? 조합원. 단 200세대는 일반 분양하죠. 그럼 이거는 조합원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내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이전이죠. 가족 간의 이전은 무조건 뭘로 본다? 원칙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를 뭐라 그래요? 무상이죠? 그러나 돈 나간 사실을 증명합니다. 돈 나간 사실을 증명하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증여예요. 돈 나간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 자, 그 다음 취득 시기 배웠네요.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원인이. 그러나 무상일 때는 하나 둘 세 개로 나누어요. 그럼 무상일 때는 무조건 뭘로 간다? 취득일이, 계약일. 유상일 때만 항상 시험장에 가면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분하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개인 간의 거래는 속이지 뭐를 무조건 인정해요? 계약서를 인정한다. 즉 개인 간의 거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돼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다는 얘기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 그러나 5가지가 들어가죠.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 이유는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그래서 5개 독수리 오형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뭘로 따진다? 계약상.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뭐를 비교한다?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그 다음 이해는 이해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랑 뭐랑 비교한다?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그래서 9월 30일이 된 거예요. 법인이 끼면 11월 18일 따로따로. 그 다음 연부자가 들어간다. 연부. 2년은 어떤 년이야? 2년. 2년은 어떤 년? 사연이 많은 년. 왜 사실상을 써? 개인 간의 거래는 없다. 주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죠. 고양시청으로부터 연부금 줄 때마다 확인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사실상. 그럼 이해보다 등기가 빠르면 뭐다? 등기일로 간다. 전부 다 뭐다? 원칙. 원인이 뭐다? 유상이요. 그럼 잘 봐요. 고양시청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면 다시 한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사실상. 절대 이러면 안 돼. 이건 유상이야. 증여는 뭐야? 무상이야. 계약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세 가지는 어떨 때만 쓰는 거라고요? 유상. 그러나 증여가 들어가면 뭐다? 증여가 들어가면 이해를 못 써. 돈 안 주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뒤에 지문이 달라져요. 이거는 뭐만 쓴다? 유상만. 증여라고 나오면 잔금이 없잖아. 뭐를 쓴다? 계약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봐주시고 그 문제 몇 문제가 있어? 4문제. 하나에 25점이에요. 복습용이에요. 하나에 25점이다. 그래서 처음 마시는 분들은 뭔지는 모르더라도 이런 형태로 출제된다. 느낌만 받으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식이 봐요. 한 장짜리. 자, 취득식이 기초 어디까지 배웠어? 자, 프린트 한번 해요. 취득식이 유상이잖아. 자, 순서 바뀌었어요. 1번 사실상만 쓰는 거 몇 가지 있어? 5개. 국수공판장. 검증은 제외. 검증은 왜 제외? 위에 적어.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제외.
5가지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상. 됐어요? 그 다음 5가지를 뺀 나머지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뒤에 건 안 배웠어요. 이거는 3, 4월 달에 배워. 자, 그 다음 3번. 연부가 들어가면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어서 무슨 취득이다?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그리고 4번은 1번, 2번, 3번 전에 등기가 들어왔죠? 전자가 들어가면 등기등록일. 자, 그 다음 5번. 원인이 뭐다? 증여. 유상이 아니라 증여는 무조건 1번, 2번, 3번 지문 쓰면 안 돼요. 증여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계약일이다. 여기까지. 자, 오늘 그만하자고요. 너무 장시간 했네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자, 오늘 총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어.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